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력은 무관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과 봉화활동 경험이 있는 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 일반 업무 보조를 담당할 남자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간 계약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운전이 가능하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 야간 근무가 가능한 분, 분필자, 장기 근무가 가능한 분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6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오뚜기 뇌성마비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학과 및 유사학과를 졸업한 분,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분,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보육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임상연구 관련 행정, 사무, 연구비 처리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고요. 엑셀 고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 의무행정학, 금융, 회계, 세무학, 행정학, 경찰, 보건행정 전공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과연 멘트를 잘 할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 그리고 심리대화법 전문가 오수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분을 또 함께 모시고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 교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성공의 119가 되고 싶다 이렇게 네. 이제 외치면서 다녔는데 이제 모든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마침표를 찍는 시간들이에요. 네. 학교로는 또 종강을 하고 또 학생들 또 성적을 그렇죠. 이제 채점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마침표를 찍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초심도 중요한데 네. 사실 뒷심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 찍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예, 뒷심을 발휘하는 한 주. 네, 네, 예. 오수양 교수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도 정말 완소녀처럼 지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 어. 예, 저 새벽부터 자정까지 저런, 정말 네. 바쁜 일정으로 아이고. 지난주만 제가 비행기를 왕복으로 12번을 탔습니다. 어머. 예.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쁜 한 주를 보낼 때는 아주 그 명언이 아주 그 큰 힘이 되는데요. 네, 네. 박항서 감독님의 네, 말씀을 네, 네. 부여잡고 한 주를 아주 바쁘게 보냈었던 예. 것 같은데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땀과 피와 땀으로 네. 열심히 애써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네. 한 주간 아주 바쁘게 소처럼 네. 지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저는 정말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저야말로 완소녀거든요. 완전 소처럼 누워있는 여자. 정말 집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부끄럽네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정 교수님? 네. 이제 한 해가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너 열심히 일했구나. 힘들었다. 이런 너를 내가 직접 위로해줄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SNS를 보면은요. 이 단어들이 또 많이 떠오릅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위로, 예, 힐링 맞아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간에 나 스스로도 나를 위로하고 싶은 시간이 12월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12월이 되면 송년회 몇 건 쫓아다니다 보면 하다가 12월이 다 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2월이 가장 짧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12월이 2월보다 더 짧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또 네, 가지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런 이제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니 저도 정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그 한자 성어 중에 초선, 종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제 처음이 좋아야 끝맺음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려면은 정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시작도 잘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마무리를 하자마자 또 저희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12월이다 네. 보니까 이번 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작을 위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1월부터 실행에 옮길 일을 1월에 시작이 되었을 때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한 발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마무리 또 좋은 시작을 동시에 같이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직, 전직 또 그다음에 이제 취업 예, 이런 분들이 예. 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남다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효율, 능률만 앞세운 이 연말의 시간 관리가 꼭 반드시 이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나도 평가를 해보고 또 이제 감상을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마무리를 하는 성공적인 마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세웠던 대체로 보면은 내가 1월 달에 세웠던 새해 계획 이거 얼마나 실천했나 이런 네. 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할 때 연초 결심 다짐을 이게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질문으로 이제 한 해를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특히나 새해 계획 중에 많이 세우는 게 있어요. 네. 헬스클럽에 등록하기. 예, 그래서 다이어트. 거의 그래서 한 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네. 저희도 아파트에 그 현수막이 쫙 붙거든요. 그랬는데 1월 하순만 되면은 이제 원년 멤버들만 남아서 네. 계속 운동을 맞습니다. 하는 모습을 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질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셔라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떠셨나요? 좀 올 초에 분명히 또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이제 연말에 되돌아보면서 좀 어느 정도 잘 지켜지셨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의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 네. 커리어의 변화가 바로 이제 학교의 교수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직업 인생 새 네. 출발을 해서 제가 제 직업 인생의 산막을 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와. 취업을 했다가 직장인으로 있었다가 제가 이제 창업을 했다가 다시 교수로서의 출발이 있어서 남다른 어떤 그런 시작이었고요. 네. 또 하나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우리 방송이 이제 여성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여성 일자리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뭐 강사분들을 100명 넘는 강사분들을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프로젝트를 맞아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또 의미도 있었고 또 여성가족부에 청년 여성 멘토링을 하면서 이 청년 여성들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멘토링을 했다라는 거에서 여성의 일자리 멘토링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수연 교수님도 좀 여쭤볼까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3가지의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서를 3권을 집필을 해서 맞아요.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다행히도 연초, 연중 그리고 이제 연말해서 3권의 네. 책을 출간을 하게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강연의 누적 횟수가 500회를 넘겼으면 와, 좋겠다라고 마음을 달성하셨습니까? 먹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578회 와, 누적 횟수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집필한 책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맞아요. 네. 전역에 수출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연계의 쌀딩크가 아닌가. 한 오늘 저희가 미리 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 한 해 정말 두 분 교수님 정말 바쁜 한 해 보내셨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정도를 잃었구나, 혹은 뭐 이건 참 못했구나, 이런 건 참 아쉽구나, 이런 걸 되돌아보는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네, 이럴 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못 이룬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올 한 해 세웠던 계획 중에 아쉬운 것들이 훨씬 많은데 이럴 때 뭐 자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11월 정도쯤에 내년도를 위한 10대 목표를 세워요. 그럼 그 목표가 다 달성이 됐다 그러면 올해 나의 10대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나 스스로에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 스스로에게 감동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지난해와 달리
내가 좀 향상된 부분은 뭐가 있었는가? 네. 어떤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향상이 되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요. 또 이제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맺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맺은 인연 중에서 내가 정말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분이 있었는가? 이런 이제 인간관계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이제 요즘 문화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올해 내 마음을 움직인 책, 뭐 영화, 연극, 이제 콘텐츠 이런 네.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잠깐은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쁘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열흘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나에게 던지는 뭐 5가지 질문 이렇게 만드시고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냥 이동하시면서도 그 질문을 떠올리셔서 답변을 하신다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런 건 좋았어, 또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해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그럼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좀 두 교수님의 마음을 좀 두드린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습니다. 콘텐츠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미옥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저도 역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2권의 책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이제 그 겨울 동안 또 2권의 책이 저도 나올 예정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도 책이라고 한다면 제 책.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는 일보다 사람이 어렵습니다라는 네, 이제 네. 제목의 이 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시집을 좀 사서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다면 필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엽서를 하나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시집 중에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럴 때는 약간 감성적인 또 네, 이제 시집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아, 이병류 시인의 예. 시집이 있는데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감성적인 사랑 이런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그런 시집도 한번 보시면서 필사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서적 중에서 또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네네. 이 책이 이제 한 7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긴 한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저자가 기업을 한 20년 정도를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조사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게 결국은 이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보면 내용이 결국은 완벽한 전략보다는 네. 무언가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라. 그러면 고객들이 반응이 어떤지,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서 계속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미래를 나 개인으로도 또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애플의 뭐 맥킨토시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위한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양 교수님은 올 한해 좀 가장 마음을 두드린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정 교수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이제 한 해를 성찰하고 돌이켜 보는데 사실 책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연말 또 이제 연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이제 가장 고민 많은 20대를 위한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아주 저도 감명 깊게 읽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고 아프면은 환자 아니냐. 아프면 환자죠. 예, 아프면 네. 환자지 왜 청춘이다라는 얘기를 하냐라고 했던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픔을 좀 잘 딛고 일어나야 또 새로운 내일을 또 모색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이제 긍정에 관련된 책인데요. 린다 피콘이라는 편집자의 책입니다. 365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아, 유명한 책이죠. 예, 이라는 아주 조그만하게 책입니다. 아주 나오기도 하고. 조그맣게 예, 나온 맞아요. 책인데요. 이게 저도 긍정 관련 책을 작년에 이제 올해 집필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멘토로 삼고 그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 자존감을 올리는데 긍정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좋은 책들도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좀 전미호 교수님께 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수양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벌써 겁이 나네요. 자, 연말에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신통방통한 것들 알려주고 가셨잖아요. 네. 예, 오늘 좀 더 남았죠? 네. 예. 아니, 이제 연말연시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 잡을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심리대화법 전문가로 일을 하기 전에는 보이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목소리 만드는 법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네. 2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꿀팁이요? 네. 바로 홍콩송 발성법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 비강을요.
비강을 이렇게 울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게 됩니다. 마치 내 몸에 마이크를 장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홍콩송, 홍콩송 이렇게 3번 연이어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우리 조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홍콩송이라고. 예. 지난번에도 우리 그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조 앵커님이 사실 이제 앵커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에 좀 약간 냉철해 보이고 이런 직업 있잖아요. 이지적인 직업인데 사람 냄새 나서 좋다. 빵 터져서. 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홍콩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강이 많이 울리게 돼서 마이크를 잡게 되면 이제 소리가 많이 울리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발성법은 바로 허밍음 발성법입니다. 네. 허밍음이라는 게 이렇게 콧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 입을 닫고 코로 소리를 내는 거죠. 주로 좀 오늘은 코를 많이 쓰시네요. 예, 코를 네. 많이 마이크를 잘 타려면 이제 코를 잘 타야 코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인가 제가 봐요. 아는 네. 그 탤런트 지인분 중에서 이제 김성경 언니 이제가 있어요. 이제 김성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뮤지컬 배우들은 늘 항상 이렇게 2층까지 소리를 올려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마이크 잘 타는 소리 그리고 이제 발성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수의 우리 뮤지컬 배우분들도 이 흠이음 발성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심지어 그 다음날 공연이 있거나 그 다음날 뭐 방송을 앞두거나 이럴 때는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내 발성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짬짬이 이렇게 길 가시면서도 홍콩송 홍콩송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잘 타는 저는 방송 비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한번 해볼 걸. 네. 예, 예. 사실 이제 어제 밤을 새우고 와가지고 네. 목이 이제 좀 잠겨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어떤 걸 하실까 미리 한번 이제 예습 좀 해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정 교수님은 이미 뭐 목소리가 원체 세상 좋으셔가지고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수의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말 연시에 이렇게 뭐 건배사나 혹은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마이크 잘 타는 소리로 한번 이렇게 트레이닝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말에 좀 잘 써먹을 법한 발성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전미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여성 취업 정보 드디어 나왔네요. 이 코너의 메인이 사실 이건데 네, 네. 이제야 좀 알려드리는데 예, 그래서 저도 들어볼까요? 지금 계속 앞전에 홍콩송 이거 하다가 지금 네. 이제 정보를 드리는데요. 네, 중요하니까요. 일단 네. 뭐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세제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아주 반가운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2월 17일에 이 발표한 2019년에 경제 정책 이 방향을 보면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 같이 이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내년에 1만 8천 개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회에서 또 3만 개, 또 노인 돌봄 같은 경우에는 3만 6천에서 3만 8천 개,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에서 7만 개의 일자리를 더 지원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 이 채용 지원금도 더 주게 되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을 채용 지원금을 줬던 것이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또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에서 2배입니다. 6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을 하게 되면 주는 세제 지원은 현행보다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년간 이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5%인데요. 이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하니까 또 더 좋은 뉴스를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되는 인정사유도 폭을 넓히게 되는데요. 현재는 임신, 출산, 또 육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또 자녀 교육도 추가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분들이 또 이제 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자녀 교육도 추가한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또 퇴직했던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여 보고요.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도 전문성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를 신설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 지역 아동센터 또 장애인 시설 보조 같이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 개를 또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제공하는데 우리 신중년 세대는 또 여성들도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정부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계층별 일자리 지원책을 집행하는 부분을 네. 눈여겨보시고 열심히 또 도전해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식만큼 반가운 게 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강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올해 이제 강사 활동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강의하고 싶어, 아, 비행기 타고 맞아요. 다니고 싶어 네.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강사 이 벤치마킹의 기회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강의 콘서트가 있는데요. 오는 12월 26일 서울 여성 플라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사의 꿈에 날개를 달다 이런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강의 콘서트는 서초 여성가족 플라자를 통해서 강사로 변신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접 강의를 하면서 꿈을 펼치는 이런 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말하다. 요즘 이제 코딩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여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요리라든가 예.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100세 시대에 건강 밥상 지키기,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IT라든가 바른 먹거리, 친환경, 또 이제 올해 정리정돈 컨설턴트들이 많았는데 정리정돈, 생활문화 이런 주제로 해서 릴레이 강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걸 들어보고 싶다. 나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제 그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전화 신청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사분들이 또 여러 군데 파견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강의 스킬도 보시고 내용 주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강의 콘서트의 메인 연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네.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IT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다거나 혹은 이제 그 시산하에서 요즘은 이제 뭐 예절 교육 강사 뭐 혹은 또 이제 뭐 재테크 뭐 관련 강사, 정리 수납 강사 등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 쉽게 강사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극복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두 교수님께서 항상 좀 출연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화 심리법이었거든요. 좀 대화나 뭐 인간관계 심리에 관한 조언을 꼭 해주셨는데 연말을 맞아서 오늘도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수양 교수님. 네. 연초 이제 관계의 문을 여는 3단 행복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단계는요, 이건데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네, 바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 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봐 주지 맞아요. 않으면은 사실 이제 소통이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단계는 이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미리 공지 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진실성이 좀 왜곡이 되고 사실이 아닐 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옆에 혹시 우리 취준생 여러분이 엄마가 옆에 계시거나 네. 혹은 이제 주변에 언니나 뭐 오빠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 보인다, 뭐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건데요. 칭찬입니다, 예. 바로. 네, 칭찬을 사실 해주는 칭찬을 거. 네. 듣고 싫어할 사람은 누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2,000kg이 넘는 범고래도 칭찬 한마디면은 훈련을 아주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그 고래 조련사 네, 호주 네. 분이신데요. 네.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와, 하더라고요. 네. 칭찬을 하지 않고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면은 범고래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이요? 네. 중요하죠, 이것도. 네, 이 리액션을 사실 누군가와 이제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 이게 네. 이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제 오 정말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 진짜요? 정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리액션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감을 할 때는 그렇죠. 정말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탄을 할 때는 오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관심을 가질 때는 오 그래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트리플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혹은 또 위로를 할 때는 어머 어떡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리액션들이 너무 길다, 많다 이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리액션, 네, 삼음절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방청객 리액션인데요. 제가 이제 K본부에서 하는 네.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실제로 방청객분들이 정말 정의의 부대 같으시더라고요. 네. 오. 뭐 조금만 얘기를 해도 오 이러면서 너무 박수 쳐주시고 네, 네. 리액션을 잘해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바로 이거다. 이 음하오가 네. 정말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주는 데는 이만한 리액션이 그럼요.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연말연시에 소통을 할 때 그랬구나. 이 세음절만으로도 네.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두 분께서 분량을 꽉 채워주셔서요. 저희 또 다시 오늘 일찍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미옥 교수님, 오수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